안녕하세요. SBI 고병기 편집장입니다. K리츠 위클리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안 리츠 시장이 변동성이 상당히 컸습니다.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발 상호 관세 이슈가 글로벌 정시에 어떤 큰 영향을 주고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한국 증시 그리고 한국 리츠 시장도 큰 타격을 입었었는데요. 지난주에는 오랜만에 이제 상승세로 전환됐습니다. 상호 관세 이슈 여파로 이제 3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으나, 지난주에는 오랜만에 이제 다소 상호 관세 이슈가 전반적으로 완화되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되면서 풀이되고요. 다만 이제 상호 관세 이슈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한동안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좀 예의주시해서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21개 리츠의 단순 평균 수익률은 2.66%를 기록했고요. 4월 들어서는 주간 기준으로 처음으로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전주만 하더라도 매일 변동성이 컸지만, 지난주에는 1일 단위로 보더라도 일주일 내내 상승세가 이어졌고요. 같은 기간 동안 코스피 지수도 2.08% 상승했습니다. 지난주 시장에서 주목했던 거시경제 지표는 이제 미국 경제 3분의 1을 차지하는 소매 판매 지표가 있었고요.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큰 상황이지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미국 경기를 가늠할 수 있는 소매 지표가 주목을 받았는데요. 지난 16일에 이제 미국 상무부가 발표를 했는데, 3월달 미국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1.4% 증가해서 시장 전망치인 1.3% 증가를 웃돌았습니다. 관세 부과를 앞두고 소비자들이 자동차와 전자제품 구매 등에 나서면서 전망치를 웃돌고 2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가 있었던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이제 3월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는 예상보다 이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미국에서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실제 최근 여러 조사에 따르면 미국 소비자 심리가 급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고요. 이번 주 시장에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발간하는 경기 동향 보고서인 베이지북에 주목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베이지북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중요하게 여기는 보고서로 알려져 있죠. 아울러 이번 주에는 4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확정치도 발표될 예정이고,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백악관은 또 지난 18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의 해임 가능성을 계속 검토할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오피셜하게 이제 밝힌 바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취임 이후에 지속적으로 연준의 금리 인하 압력을 넣은 바 있고, 실제 파월 의장 해임이 진행된다면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지난주 리츠 시장의 분위기는 전주와 확연하게 달랐습니다. 전주에는 전체 21개 리츠 중에서 18개 리츠가 하락하는 등 전반적으로 리츠 시장의 약세가 계속됐지만, 지난주 같은 경우는 전체 21개 리츠 중에서 마스턴 프리미어 리츠를 제외하고 20개 리츠가 20개 리츠가 일제히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가장 큰 폭으로 오른 리츠는 이제 1리츠 코크랩이고요. 한 주 동안 5.14% 상승했습니다. 1리츠 코크랩 같은 경우에는 작년 하반기에 스폰서 자산 편입 추진 여파로 주가가 급락해서 한때 4,000원 초반까지 떨어졌었는데요. 올해 들어 처음으로 4,500원 선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신한 글로벌 액티브 리츠가 4.47%, KB스타 리츠가 4.19%, D&D 플랫폼 리츠가 3.96%, 이스밸류 리츠가 3.75%, JR 글로벌 리츠가 3.48%, ESR 캔달스퀘어 리츠가 3.16%, 신한 알파 리츠가 3.07% 오르면서 3% 이상 상승하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개별 리츠 소식을 좀 보면, 이 롯데리츠 관련 소식을 좀 전해드리자면, 지난주에 3,200억 원 규모의 리파이닝 계획을 확정하고 공시를 했는데요. 롯데리츠는 이제 회사채 1,600억 원과 담보대출 1,600억 원을 조달할 계획을 발표했고, 이를 통해서 기존의 단기사채 100억 원과 오는 10월 달에 만기가 돌아오는 부동산 담보대출 3,110억 원을 조기 상환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이번에 발행하는 회사채 금리는 연 3.25% 수준의 금리이고, 그리고 담보대출 금리는 3개월 CD 기준금리의 연 8.7%에 0.87%의 가산금리가 붙게 되는데요. 지난 2월에 조달했던 단기사채 금리가 3.6% 수준이었고, 그리고 2023년 10월에 조달했던 부동산 담보대출 금리가 3개월 CD 기준금리의 연 1.30%의 가산금리가 붙은 바 있기 때문에 2023년 대출 당시에 이 3개월 CD 금리가
3.8%를 웃돌았던 게 지금은 2.7% 낮아진 점 등을 감안하면 조달금리 하락으로 금융비용 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코랑코 라이프 인프라리츠도 이제 담보대출 차한 소식이 있었는데요. 지난 15일에 이제 이달 말 만기가 돌아오는 남청라 스마트 로지스틱스 물류센터 담보대출금 1,900억 원을 연 4.4% 수준의 금리에 차안했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3년 전인 2022년 당시에 올인 코스트 기준으로 연 3.5%에 조달한 바 있기 때문에 금융비용이 상승하게 됐고요. 이 외에도 코랑코 라이프 인프라리츠는 올해 만기가 돌아온 담보대출 금리가 이제 연 2% 후반에서 3% 중반 수준의 기존 금리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내내 리파이낸싱 하두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이제 담보대출이 대부분의 담보대출이 이제 올해 만기가 몰려 있다는 점도 좀 이슈가 되고 있죠. 따라서 이제 저금리 시절에 조달했던 대출의 만기가 도래하면서 이자 비용이 증가하고 배당금도 축소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실제 지난 16일에 이제 리츠 IR 행사를 가졌는데 그 당시 이제 올해 연간 주당 배당금이 작년 대비 21% 감소한다고 밝혔고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로 이자 비용 증가를 꼽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한 글로벌 액티브 리츠 소식인데요. 신한 글로벌 액티브 리츠는 지금 현재 고금리 차입금 상환을 위해서 자산 매각을 추진하고 있죠. 최근 이제 자산 매각을 마무리했고요. 그 프리사 펀드라고 이제 가장 실적이 좋은 펀드 중에 하나인데 가장 실적이 좋은 프리사 펀드를 지난 16일에 약 428억 원에 매각했다고 공시를 했고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약 30% 달하는 이제 자산이고 이를 통해서 이제 기존에 연 8.5%에 달했던 고금리 차입금 397억 원을 상환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제 연 4.8%의 이제 금리로 대출을 조달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향후 한해지 비용 정상금 마련과 그리고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이제 이렇게 또 고금리를 상환하고 또 좀 낮은 금리에 자금을 조달하기로 한 거고요. 일단 지금 당장 이제 이슈였던 어떤 고금리 차입금에 대한 어떤 이자 비용 부담 그리고 한해지 정상금에 대한 이슈는 끄게 됐지만 신한 글로벌 액티브 리츠는 계속 전해드리지만 어떤 구조적으로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기 때문에 향후에 또 이런 이제 계속해서 잘 운용을 하면서 또 자산 운용 규모를 키울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계속 물음표가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점들 좀 예의주시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제 삼성증권 리서치 주관으로 11개 리츠 IR 행사가 있었습니다. 관련해서는 이제 SPI에서 별도의 어떤 아티클을 통해 소개한 바 있고요. 또 유튜브로도 이렇게 소개한 바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K리츠 위클리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